네, 여러분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뉴욕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김종학 한국경제TV 뉴욕 특파원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야외 분위기가 또 이렇게 나네요. 그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올 초에 2만 달러 미치었는데 좀 전에 보니까 4만 2천 달러 넘어갔고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150% 2.5배 이상 뛰었습니다만 이렇게 급등하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달러와 함께 국가 공식 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 여기에 지금 관심이 다시 쏠린다고 하던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4만 2천 달러 선을 바짝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150% 가까이 상승한 흐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올해 76%나 상승을 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1년에 무모하게 국가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던 엘살바도르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X를 통해서 100% 들고 있던 이 비트코인 지분을 다 매각하게 되면 현재 362만 달러의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걸 다 팔 계획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본인들에게 손실을 봤다라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투자라고 했던 걸 철회를 해야 된다, 이번에 흑자낸 걸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그동안에 이런 투자를 한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작은 나라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고 1인당 GDP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규모인데, 알려진 대로 범죄율, 특히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52건이나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이 이후에 7만 명이 넘는 갱단, 발효 18 등을 포함한 이런 갱단들이 실제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프 부켈레가 이 비트코인법을 의회에 통과시키면서 국가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치보라는 앱을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30달러를 기본으로 한 비트코인을 제공을 하고 이 앱을 쓰게 되면 유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문제는 이후에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고 치보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치보 앱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소수의 엘리트만 남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이프 부켈레는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나라의 경제 동력으로 이 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 5년 동안의 재선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펠릭스 울로아 부통령과 함께 2월 4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재연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금지 조항이긴 하지만 2021년에 대법 판단을 근거로 지금 새로운 재연임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의 나라의 운명을 상당 부분을 좀 맡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뛰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미국 당국의 승인 기대, 거기에다가 이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 미국 정부가 지금 최근에 혼내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창업자 좀 혼내줬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캐시 우드가 뭐 50만 달러 몇 년 안에 뛸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갑자기 뭐 생각이 납니다만 그렇게까지 뛸까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고 어젯밤에도 또 떨어졌던데, 이번에는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아닌 다른 남미 산유국들 간의 분쟁이 일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국제 유가 오펙 회의 이후에 생산량 감산이 쉽지 않다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남미의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옆 나라인 가이아나와의 영토 분쟁을 벌인 여파도 오늘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 내린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0.81% 내린 배럴당 78달러로 지난 80달러 선을 다시 깨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가 분쟁 지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SLC 본인들의 이제 자치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이아나와 겹치는 3분의 2 지역을 새로 주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투표에 붙였는데 이 투표가 정말 정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해안가에서 새로운 산유국으로 등극한 그런 나라이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엑스모빌이 2008년부터 협력해서 개발하고 광구를 지금 만들어 오면서 현재까지 110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이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으로 세계 1위이고 세계 10위 산유국이지만 옆 나라인 가이아나의 이런 자원 개발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899년에 영국의 식민지일 당시에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서 한번 이 땅을 뺏긴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미국과 미국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강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가이아는 이런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국제중재재판소 등을 통해서 협정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18년에 요청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번 분쟁에 대해서 내린 결론을 보면 가이아나가 통제권을 변경할 수 있는 가이아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변경할 어떤 움직임도 주변국에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도 분쟁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가이아나 부통령 역시 이번 투표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을 누가 봤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두로 정부가 지금 침공하거나 이런 군사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나라를 조금 더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산유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른 원자재 가격 잠깐 더 짚어보면 금 가격은 2100선을 돌파를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2048달러 선을 그리고 있는데 은 가격도 함께 3% 정도 하락하면서 24달러 선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조정은 일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이고요. 시티그룹 막시밀리언 레이튼의 분석을 보면 내년 원자재 시장에서 여전히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중반까지 금은 온스당 2150달러, 은은 온스당 30달러가 가능하다고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남미의 가이아나 분쟁까지 전해드렸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 부족해갖고 지네 것도 못 보고 있는데 그 가이아나에 대한 욕심이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김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제는 신인규 기자하고 일단 주로 이제 국내 이슈들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6월까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었는데 공매도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죠. 네. 이번에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거래소와 이 유관기관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당정협의회가 지난달 16일에 내놨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내렸던 얘기들이 기관의 대차 거래 만기를 90일로 정화돼 만기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 그리고 120%였던 기관의 대주 거래 담보 비율을 105%로 좀 낮춰주는 안, 이런 것들, 그리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이야기는 잠깐만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개인하고 기관 간의 차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관의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조금 가해서 이제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게 이제 골자였던 것 같은데 이번 토론회에서의 쟁점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토론회라기보다 사실은 설명에 가깝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쟁점은 나왔습니다. 이 대체로 참석 패널들이 당정협의회에서 내놨던 안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가면서 어떻다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논점이 갈린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기관의 담보 비율을 조금 내리려는 개선안이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에 대한 경론이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좀 덜 하게 하려면 담보 비율 높아지는 게 맞지 같이 개인 수준으로 내리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반대로 전 세계가 대체로 105% 정도의 담보 비율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높이면 국내 기관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 짧게 하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안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반대가 좀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실상 기한이 무제한인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는데 예탁결제원 측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내국인 차입자의 90% 이상이 또 외국인 차입자의 80% 이상이 1년 안에 대차거래 다 상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42%, 32%는 각각 한 달 안에 대차거래 상환하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걱정은 좀 덜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90일마다 재연장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기관 입장에서는 롤오버를 해야 되니까 뭐 비용은 좀 들겠네요. 비용 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개인이랑 같이 이제 상환 기간을 계속 정해 놓으면은 중간에 리콜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못 가져가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매도 전산화 이게 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건 이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반대 의견으로 좀 먼저 나오고 답변을 통해서 있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일 이번 토론에서 나왔던 거는 대차거래, 대주거래 문제였고 공매도 정산화 부분은 사실 논의가 좀 애매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매도 전산화에서 뭐가 중요하냐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실제 주식 대여가 일어나기 전에 장외 부문 이거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갈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자세히 말하면 어떤 주식을 담보 얼마에 금리 얼마에 언제까지 빌릴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빌릴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전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에서도 전산화 도입 가능성의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애매한 수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공매도 전산화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전산화라는 게 결국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이제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대차거래 부분, 장외 부분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들어오자라는 얘기가 되는 네, 건데 기관의 대차.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 대출 전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에쿠어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JP 모건이라든가 시티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주식 빌려주는 또 빌려야 하는 곳들에서 공동 출자해서 만든 전산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다만 물량이 많은 대형주들의 거래, 이거 CC라고 합니다. 커먼스탁. 이거는 전산화가 돼 있는데 물량이 적고 적은 주식들에 대한 이거 핫스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는 지금 사실상 대차거래 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경제TV는 뭐 중립을 지킵니다만 이제 뭐 기관이나 뭐 개인 어느 쪽도 이제 편들지 않고 이제 그렇죠. 객관적인 제도 개선이 사실을, 중요한 거니까요. 예, 네. 전달을 해드립니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어제 좀 실망하거나 조금 화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어제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던 이 개인 투자자 쪽의 이 대표죠. 이 정의전 한국주식투자자협의회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는 이 개인 사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입장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반대 입장인 인원도 2명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대차 대주거래 개선 방향을 앞단에 배치해서 시선 분산시키려는 게 이게 제도 개혁 안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입장을 또 내놨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매도 세력 놀이터가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시장에 허술한 부분이 많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번에 나온 개선안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안 고쳐질 것 같다라는 불만이 생긴 거죠. 현재 그래서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 국민동의청원에는 공매도 중지 기간 안에 이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즉각 구축 이런 요구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벌써 5만 명 가까이 동의를 했다는 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 지금 트로이언스당 2,000달러 막 넘어서 지금 2,100달러 막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금값이 역대 최고가 지금 경신했다고요? 네, 어제 한국금거래소에서 마감한 거 봤더니 1g입니다. 1g에 87,300원까지 지금 금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금시장 거래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금시장 어떻습니까? 국제 금선물 아까 김종학 특보원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금 선물 시장 GC1일 거예요 아마. 이게 트로이언스당 2,150선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경신 후에 되돌림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에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는 게 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예, 금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2,150달러까지도 이제 넘었다. 뭐 이 얘기 하셨고요. 네. 지금 금 같은 거 우리 귀금속은 이제 온스가 아니라 트로이온스 이제 단위를 맞습니다. 우리 신 기자가 지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앵커께 쓴다라는 거. 들었습니다. 금값 상승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미국의 긴축 정책이 이제 좀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중동 정쟁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올라가면 금 수요는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실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요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뭐 최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중앙은행이 계속 금 사고 있습니다. 니네 왜 사니? 예,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값 전망 우리 중요하죠. 금 네. 투자자분들 많으니까. 오늘 이제 최고가 지고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월가의 중론입니다. MK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2011년에 비해서 레버리지 상당히 덜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2,200달러까지 내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고요. TD증권에서는 내년 2분기에 2,100달러 선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입이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이슈 짧게 다루겠습니다. 국내 소주하고 위스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예, 뭐 일부 우리 주당분들은 이제 반가운 소식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 소식 어떤 겁니까? 주당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이 소주, 위스키 파는 국내 주류주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재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하나 내놨는데 출고가를 주세를 낮춰서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 주류 관련 종목들 꽤 있죠. 어떤 영향 끼칠까요? 하이트진로, 보혜양조, 무학 이런 데들 소주 이번엔 맥주 포함 안 됩니다. 소주랑 위스키 만드는 데들이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세금 깎아주면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속도가 빨라서 내년부터 주세가 바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류 입장에서는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초에 이 상승세를 봤더니 그동안에 사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좀 떨어져 왔던 주류주들, 소주 팔고 있는 곳들이 조금 오를 만한 구석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